아득히 먼 옛날, 남도 지방의 한적한 마을에 이진우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총명함으로 온 마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15 어린 나이에 진사시험에 합격하자 마을 사람들은 가문에 큰 경사가 났다며 기뻐했지요. 참으로 경사로다. 이씨 집안에 드디어 볕들 날이 오는구나. 그러게나 말일세. 저리 똑똑하니 우리 마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겠지? 하지만 좋은 일에는 나쁜 일도 따른다고 했던가요? 진우가 20살이 되던 해 부모님 두 분이 연이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진우는 텅 빈 집에서 홀로 3년상을 치렀습니다. 슬픔에 잠긴 그를 위로해준 것은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어서 기운을 내게. 자네가 이리 슬퍼하면 하늘에 계신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나. 우리가 도울 테니 다시 붓을 잡고 공부를 계속하게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진우는 다시 과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급제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진우는 낙방, 그리고 또 낙방을 거듭했습니다. 총명했던 그의 눈빛은 흐려졌고 희망으로 가득 찼던 마음은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러 진우는 3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겠다 시작한 공부가 이제는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구나. 급제는커녕 이제 책을 들여다보는 것조차 두렵다. 냉혹한 현실에 지친 진우는 삶의 의욕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먹물 냄새는 더 이상 학문의 향기가 아니었고 달아빠진 책장 모서리는 그의 헛된 세월을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내 나이 벌써 33. 입신양명은 고사하고 혼례도 치르지 못한 채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 글자만 붙들고 있으니 이 무슨 허송세월인가. 그날도 진우는 먼지 쌓인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같은 페이지만 펼쳐져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깊은 한숨만 새어나왔습니다. 내 주제에 무슨 과거 급제란 말인가. 다 때려치우자. 이젠 미련을 버려야 해.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진우는 남은 생을 팔도를 유람하다 죽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괴나리 보찜이나 하나 짊어지고 정처 없이 떠돌다 생을 마감하리라. 주섬주섬 짐을 싸던 그의 마음에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집안의 하나뿐인 여종,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진우의 곁을 지키며 그의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 법, 아무리 천한 여종이라 해도 그 아이가 베푼 은혜에 감사함을 표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지. 연화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진우의 집으로 들어와 진우의 부모님을 친부모처럼 따랐고 진우를 친오라비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진우 또한 절망 속에서도 연화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보며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화에게 작별 인사는 해야겠다. 진우는 연화를 찾아 바깥으로 나갔지만 마침 그녀는 자리를 비우고 없었습니다. 옆집 과부댁에 삭바느 질감을 받으러 간다고 하더니만 그곳에 있으려나. 진우는 이웃한 과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마음씨 좋은 과부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아니십니까? 참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웃사촌인데 가끔 기별이라도 주시지요. 송구스럽게 되었소. 호, 연하가 여기에 있소. 방금 전까지 진우를 걱정하던 과부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연화는 삿바느질을 마치고는 읍내로 나갔습니다요. 과부는 연화의 지극한 정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가 참으로 지극정성입니다. 삭바느질 품삯만으로는 선비님께 좋은 보양식을 해드릴 수 없다면서 일거리를 더 구하러 읍내로 갔답니다. 과부의 말에 진우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가슴을 예리한 칼로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요. 어찌 나는 아무것도 몰랐단 말인가. 어서 읍내로 가봐야겠소? 그러시구려. 서두르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진우는 급히 발걸음을 옮겨 읍내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연하를 닮은 처녀가 주막에서 허드레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막에 가보니 정말로 연하가 시끄러운 주객들 사이에서 술과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연하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선비님, 여긴 어인 일로. 해가 지면 돌아갈 터인데 어서 집으로 가 계셔요. 연하는 화들짝 놀라며 진우를 가리려 했습니다. 삭바느질에 주막일까지 하다니 힘들지 않느냐? 에이, 힘들긴요. 두고 보세요. 오늘 저녁엔 제가 맛있는 것 해드릴게요. 아서라. 이러다 내 몸이 먼저 상하겠다. 내가 뭐라고 이리 고생을 한단 말이냐? 그러자 연하가 진우의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붙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저 선비님 잘 챙겨드리는 게 전부인거려. 저를 거두어 주신 선비님 부모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연하가 울먹이자 진우도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고맙구나, 연하야. 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선비님께서 잘 되시는 게 소원인거려. 연하의 따뜻한 위로에 진우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 한 가지 소원이 더 있긴 해요. 어릴 때 헤어진 우리 언니 얼굴이나 한번 봤으면. 연하는 그 말을 남기고는 일이 바쁘다며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주막에 한참을 더 머물다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을 보니 어지러웠던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마당 한편에 장작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웬 장작이지? 의아해서 두리번거리니 옛날 진우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던 최 영감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최 영감님. 어쩐 일이십니까? 하지만 최 영감은 멋쩍은 듯 손사래를 치고는 불이 나게 가버렸습니다. 텐마루에는 잘 익은 감 몇 개가 놓인 쟁반도 있었습니다. 글 공부하다 출출하면 먹으라고 두고 간 것이겠지요. 이런 것까지 챙겨주고 가시다니. 이 고마움을 어찌해야 할꼬? 그날 밤, 진우는 호롱불 하나를 켜놓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음을, 늘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살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하는 법. 그렇다면 나의 본분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가 가장 잘하는 것은 공부였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펼쳐진 책을 노려보다가 이윽고 굳은 결심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한다면 나를 믿어주는 모든 사람들의 정성을 저버리는 것이다. 사나이로 태어나 이토록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을 저버린다면 어찌 하늘 아래 고개를 들고 살겠는가? 새벽 하늘이 밝아올 무렵, 진우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과거 시험에 도전하리라. 이번에도 떨어진다면 살아서 이 마을로 돌아오지 않겠다. 단단히 결심한 진우는 수도인 서원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진우를 보고 연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비님, 출출하시지요? 제가 얼른 아침상을 차리겠습니다. 마침 좋은 찬거리를 얻어왔답니다. 아침은 차리지 않아도 된다, 연화야. 나는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서원으로 가려고 한다. 진우의 눈에는 다시 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그에게 다시금 용기가 샘솟은 것입니다. 참으로 잘 생각하셨습니다. 선비님께서 축 처진 모습을 뵐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셨으니 참으로 장하십니다. 진우는 연하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너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나를 위해 얼마나 애써줬는지 잘 안다.
그 정성을 헛되이 할 수는 없지.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급제하여 돌아오겠다. 그리 생각해 주시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십시오. 집을 나선 진우는 마을 사람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마침내 서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등에서는 더 이상 기운 없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서원 땅에도 참으로 오랜만이로구나. 산 넘고 물 건너 마침내 서원에 도착한 진우. 분주한 거리는 언제 봐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구경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숙소를 잡으러 가던 중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이놈들.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이 대체 어느 나라 법도란 말이냐. 어디선가 다급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급히 다가가 보니 불량배들이 한 처녀를 둘러싸고 보따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딜 그리 급히 가시나. 가더라도 그 보따리는 놓고 가게. 이건 우리 주인 어른 병환에 쓸 귀한 약재다. 함부로 넘보지 말고 갈 길 가거라. 처녀가 악을 썼지만 불량배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보따리를 막 빼앗기려던 찰나 진우가 나섰습니다. 서원 사내들은 부끄러움도 없는가? 멀쩡한 사내들이 여럿이서 아녀자 하나를 괴롭히다니. 뭐라고? 이 호랑말코 같은 것이 어디라고 끼어드는 게냐? 불량배들은 처녀 대신 진우를 공격했습니다. 무슨 행패여? 자꾸 이러면 관아에 같이 갈 줄 아시오. 하지만 평생 글공부만 한 진우가 불량배들을 당해낼 리 만무했습니다. 그는 금세 붙잡혀 먼지가 나도록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면 맛을 좀 보았겠지. 어른들 하는 일에 방해 말고 썩 꺼져라. 못 비키겠어. 차라리 날 죽이고 가시오. 진우는 불량배 두목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이놈, 이거 아주 독한 놈이로구나. 생긴 건 허여멀건 샌님인데 강단이 있어. 얘들아, 그만 풀어줘라. 불량배 두목은 진우의 용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희죽 웃었습니다. 그때 마침 처녀가 포졸들을 불러왔고 불량배들은 바람같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바빠서 물러가지만 다음엔 더 재미있을 게다. 그때까지 그 몸뚱이나 잘 간수하게. 시골 선비. 불량배들이 떠난 뒤에야 진우는 털썩 쓰러졌습니다. 처녀가 얼른 뛰어와 그를 살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내가 살아있긴 한 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소이다. 비틀거리는 진우를 보며 처녀는 그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방금 전 그 용맹한 사내는 대체 어디로 가셨습니까? 약골이 괜히 만용을 부린 것 같소. 이리 놀림이나 당할 줄 알았으면 얌전히 달아날 것을. 아닙니다. 약골 주제에 정말 멋있으셨습니다. 병주고 약주는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농을 하면서도 진우를 부축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비님. 선비님이 아니었으면 큰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저는 박대감 댁을 모시는 단비라 합니다. 오늘 일을 말씀드리면 대감마님께서 틀림없이 살해를 하실 것입니다. 살해라니 당치 않소. 사람이라면 응당 도와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어찌 살해를 바라겠소. 안 됩니다. 그냥 보내드리면 제가 대감마님께 혼이 날 것입니다. 진우는 급구사양했지만 단비가 끝까지 고집을 부려 결국 그녀를 따라 박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헌. 대감 댁이 생각보다 소박하구려. 저희 대감마님은 검소하신 분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성품을 지니셨지요. 마당으로 들어서자 정자에서 한 노인이 서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대감이었습니다. 단비는 박대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상세히 아뢰었습니다. 대감마님, 이 선비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큰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박대감은 몸소 다가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참으로 고맙네. 젊은이, 집에 여종이라고는 담비 하나뿐인데 다치기라도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또 그러신다.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신답니다. 모르는 일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고맙네. 그런데 이름이 어찌 되는가? 저는 남도 땅에서 올라온 이진우라 합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온 길에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입니다.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작은 도움이라니? 허허, 자네 생각보다 배포가 보통이 아니군. 박대감은 너털웃음을 터뜨렸고 진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지. 담비야, 어서 불을 지피거라. 네가 가져온 약을 다려 어머님께 드려야겠다. 이에, 대감마님. 단비가 가져온 약은 박대감의 90살 노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귀한 약재를 다려 노모에게 드리니 기침하던 호흡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고맙네. 자네 덕분에 어머님 걱정을 좀 덜었어. 자네가 나서지 않았다면 내가 큰 불효를 저지를 뻔했네. 그날 저녁, 박대감은 진우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둘은 곰방대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나저나 남도 땅에서 왔다고 했지. 그렇다면 혹시 이 서방이라는 자를 아는가? 내 젊은 시절 동기인데 어찌 지내는지 참으로 궁금해서 그런다네. 인상착의를 들어보니 돌아가신 진우의 아버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분은 저희 아버님이 분명합니다. 어찌 대감마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알고 계십니까? 허. 그 친구 아들이 이리도 장성했다니. 나는 젊은 시절 전에 부친과 함께 수학하던 사이였네. 그래, 부친께서는 강령하시고. 벌써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런. 얼굴 한번 보려 했는데 10년이 덧없이 흘렀구나. 공무가 바쁘다 미룬 것이 천추의 한이 되었네.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로다. 박대감은 진우에게 머물 곳이 있는지를 물었고 여비가 부족했던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박대감은 흔쾌히 자기 집에 머물며 공부하라고 방을 내주었습니다. 진우에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았습니다. 이리 도와주시니 무엇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도움은 무슨? 친구의 아들이 입신양명을 하겠다는데 당연히 도와야지. 그렇게 진우는 박대감 댁에 머물며 과거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공부를 하는데 박대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네 부친은 참으로 훌륭한 선비였네. 비록 학식은 조금 부족했을지 몰라도 인품이 매우 뛰어나 지휘과를 막론하고 모든 이에게 존경을 받았지. 그 말을 듣고 보니 늘 자신에게 따뜻했던 마을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쌓아두신 덕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당을 쓸고 있던 단비를 보며 박대감이 말했습니다. 저 담비도 자네 부친과 인연이 있네? 저 아이에게는 어릴 때 헤어진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몸이 약해 요양차 시골로 보내야 했지. 그때 맡아준 이가 바로 자네 부친일세. 그 말을 들은 진우는 어린 시절 자기와 친남매처럼 자랐던 연하를 떠올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연하는 어딘가 단비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단비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혈육이 있다 들었소. 혹 보고 싶지는 않소.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허나 소식이 끊긴 지 오래라 그저 건강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진우는 연하에 대해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단비는 여동생이 살아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번에 내가 마을에 내려갈 때 같이 가도록 합시다. 가서 여동생 얼굴을 봐야 하지 않겠소?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잃어버린 인연을 이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진우는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주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대감이 진우를 불렀습니다. 김선비. 포도청으로 같이 갈 곳이 있네? 얼마 전 자네를 폭행한 불량배들을 붙잡았다네. 얼굴을 확인해 봐야지. 진우가 따라가 보니 감옥에 며칠 전 그 불량배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내 얼굴을 기억하는가? 우리를 가로막던 그 비실이 선비 아니시오. 그렇게 맞고도 멀쩡히 걸어 다니는 걸 보니 생각보다 튼튼하시구려. 옥에 갇힌 꼴이 처량하구나. 이제 좀 후회가 되는가? 후에는 불량배 짓을 한 다음부터 안 하는 날이 없었소. 이제야 벌을 받게 되었으니 장부답게 받아들일 뿐이오. 비록 자신을 때린 악당이었지만 어쩐지 그 사내다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대감, 충분히 반성하는 것 같으니 이번 한 번은 용서해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맞고도 용서를 해주겠다. 자네가 정 그렇다면 그리 하겠네. 진우의 부탁으로 불량배들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리를 정령 풀어주시는 게요. 그럼 거짓이겠나? 대신 앞으로는 절대로 약한 자의 것을 탐하지 말고 올바른 일을 해서 먹고 살게. 고맙소이다, 선비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바르게 살도록 하겠소. 지켜보던 박대감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자네 아비랑 아주 판박이로구나. 지금 자네를 보았다면 아주 자랑스러워했을 걸세. 시간이 흘러 마침내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진우는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궁궐로 향하는 길에 낯선 사내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대감의 식객이 바로 자네인가? 누구신데 앞길을 막으시. 알 것 없고 그저 박대감에게 빌붙은 내 놈을 탓하거라. 사내들은 다짜고짜 진우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에서 청렴결백한 박대감을 미워하는 탐관오리들이 고용한 자들이 분명했습니다. 사람 살리시오. 불쌍한 시골 선비 좀 살려주시오. 진우의 비명이 처량하게 울려 퍼졌지만 도와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니, 못 본 사이에 또 얻어맞고 계십니까? 혹시 선비님은 맞는 게 취미이신 것 같소이다. 놀라서 돌아보니 며칠 전 용서해 주었던 바로 그 불량배들이었습니다. 선비님, 다시 뵙습니다. 지난번의 은혜를 갚을 때가 왔군요. 불량배들은 진우를 공격하던 무리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대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뭘 하시오, 선비님. 과거 시험 보러 가야 하지 않소. 그랬었지. 고맙네. 그리하여 진우는 무사히 과거 시험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돌아온 진우의 안색은 좋지 않았습니다. 자네, 안색이 어찌 그리 안 좋은가? 시험은 잘 치렀는가? 아무래도 망한 것 같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풀다가 제 실력의 반도 못 낸 것 같습니다. 진우는 앞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시험에 늦고 말았던 것이지요. 원, 그런 일이 있었군. 참으로 유감일세. 그래도 결과를 보기도 전에 실망해서는 안 되네. 만약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 바로 그 자세일세. 며칠 뒤 박대감이 갑자기 진우를 데리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편전으로 들어서자 그 안에는 임금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대가 이진우인가? 그대는 백성을 어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뜻밖의 질문에 당황했지만 진우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스리려 하기보다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마음을 나누면 백성은 저절로 따를 것입니다. 임금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러한가? 그런 마음을 지닌이라면 이 나라의 기둥이 될 만하다. 과연 이번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할 인물이로다.
예. 제가? 장원급제란 말씀이십니까? 시험장에서 가장 훌륭한 답안을 냈으니 장원급제가 아니겠는가? 너무 놀란 진우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고 그 모습을 본 임금과 박대감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며칠 뒤 진우는 단비와 함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선비님, 여동생을 다시 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연하 그 녀석이 아주 놀라 자빠지겠구려. 들뜬 마음으로 마을에 도착한 진우는 곧장 연화가 일하던 주막으로 갔습니다. 주막 주인이던 과부가 그를 반겼습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선비님? 과부. 그간 별일 없으셨소. 연하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 순간 과부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그게 선비님께서 서원으로 가신 사이에 연화가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진우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연하야, 다녀왔다. 어디 있는 것이냐? 이 오라비 숨 넘어가기 전에 얼른 나와보거라. 하지만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인기척 하나 없이 고요했지요. 제가 너무 늦은 걸까요? 두 사람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마당에 주저앉았을 때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죽기라도 했어요? 왜들 이러고 계세요?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는 소녀, 바로 연화였습니다. 아니, 연하야. 어머나, 언니. 연화와 단비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다가 이내 서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자매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니 맞지? 나 꿈꾸는 줄 알았어. 그래, 단비야. 어릴 적 얼굴 그대로구나. 너무 보고 싶었어. 세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지나간 세월의 아쉬움과 다시 만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아니, 선비님. 과거 시험은 잘 보셨습니까? 말도 마라. 내가 겪은 이야기를 해주어도 반도 못 믿을 것이다. 진우는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불량배들과의 인연부터 임금 앞에서 장원급제 소식을 들은 일까지 말입니다. 정말 경사입니다. 시험 보러 가셨다가 임금님까지 뵙고 오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연하야, 너도 이제 우리와 함께 서원으로 가지 않겠느냐? 언니도 거기 있고 나도 자리를 잡았으니 우리 셋이 같이 지내자꾸나. 내가 외롭지 않도록 내가 책임지마. 연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언니 단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도 있고 선비님도 계신데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저도 이제는 함께 살고 싶어요. 그래. 우리 이제 떨어지지 말자. 앞으로는 늘 같이 있자.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짐을 챙겨 마을을 나섰습니다. 온 마을 이웃들이 길 어귀까지 나와 그들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들길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길은 단지 서원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되어 함께 살아갈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손길을 빌려 일어서지만 그 따뜻함을 기억하고 다른 이에게 나누어주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진우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슴에 새겼고 결국 또 다른 이에게 그 온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작은 선행이야말로 세상을 조금씩 더